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변호사 김남석입니다. 사업주님, 경영책임자님,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중대재해에 해당됩니다. 귀 사업장은 전리 방사선을 사용하는 원자력 관계 사업장입니다. 이 방사선에 의한 피폭 선량이 지나치게 되면 혈액의 변화를 시작으로 피폭량에 비례하는 상해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과압 피폭 사고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방심하거나 관리가 소홀할 경우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사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간주되었던 어느 신고 산업체에서 방사선 과피폭 사고가 발생했던 전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원자력 관계 사업자가 사용하는 전리 방사선에 의한 급선 방사선증 또는 무형성 빈혈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해당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방사선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자력 관계사업자님, 경영책임자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혜림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방사선과 관련해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방사선 이용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중대재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나라는 2018년 화력발전소 압사 사고부터 2020년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까지 일련의 사고들을 겪은 이후 안전에 대한 법령상의 제도 개편을 꾸준히 지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명피해를 낳는 재해들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이러한 재해가 계속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업 차원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 산재 예방을 위한 경영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를 기업의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들에게 부여하여 기업 차원에서부터 안전 및 보건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게 만들자는 의견이 꾸준히 주장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하 중처법은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의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서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인데요. 즉, 우리 경영 책임자님들이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이를 구축하고 관리하게 하여 산업 및 사회 안전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인 거죠. 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 책임자들이 지켜야 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경영 책임자님, 이 조치들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만약 의무를 다하지 못해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된 경우 바로 우리 경영 책임자님께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고 있는 중대재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중처법에서의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어집니다. 그중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주, 법인,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하며,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일반 시민의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산업재해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전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위 세 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됩니다. 우리 원자력 관계사업자님들께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3번 조항을 주의 깊게 봐주세요. 3번에서 말하고 있는 직업성 질병은 대통령령에 따라 총 24가지의 질병으로 규정되는데요.
이 중 23번째는 우리 원자력 관계 사업자님들이 주의해 주셔야 하는 방사선 분야에서의 직업성 질병, 전리 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또는 무형성 빈혈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전리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사람의 세포가 죽거나 급성 반응이 일어나면서 생명이 위험해지는데요. 이와 같이 단시간 고픽폭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신체 영향을 급성 방사선증이라고 말합니다. 급성 방사선증은 피부부터 생식기까지 여러 신체 기관에 걸쳐 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급성 방사선증을 살펴보면요. 신체가 2시버트 이상의 선량을 받게 되었을 경우 피부가 붉게 오르는 홍반이 나타나며 일시적인 탈모 현상까지 그 피해 증상이 번지게 됩니다. 만약 1을 넘어 10시버트 이상의 선량을 받게 되면 피부에는 수포를 비롯한 피부염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부에서의 급성 방사선증은 대표적인 방사선 피해 증상 중 하나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부터 일본 도카이촌 방사능 누출 사고 피해자들에게도 나타났으며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행정처분을 받은 방사선 투과검사 A업체의 종사자에게도 홍반 수종과 같은 피해가 발생한 전례가 있습니다. 무형성 빈혈은 방사선 이용 분야에서 일어나기 쉬운 질병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실제 2017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례가 있습니다. 전남에 위치한 화학공장 플랜트 신설 공사 현장에서 공정 배관에 대한 방사선 투과 검사 작업을 하던 근로자 한 명이 한 달간에 걸쳐 120.45mS의 픽폭을 받았는데 이에 골수 검사를 진행한 결과 무형성 빈혈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1989년 엘살바도르의 어느 한 방사선 조사 시설에서는 3명의 종사자들이 많은 양의 방사선 피폭을 받게 되면서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큰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요. 당시 해당 시설은 방사선을 이용하여 제품 겉에 있는 세균을 없애는 멸균 작업이 진행되는 시설인데 근무를 서고 있던 작업자 A씨는 조사실에 들어갔고 뒤늦게서야 선원넥이 완전히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어쩔 수 없이 선원넥을 고착시킨 제품 상자를 치우는 일이 진행했습니다. 이 작업에는 A씨뿐만 아니라 그를 도우러 온 동료 B씨와 C씨도 함께였는데 이 3명의 근로자 모두 상당한 양의 방사선을 맞게 되었고 그 결과 A와 B씨는 다리를 절단하였으며 C씨는 화상을 입어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 경영 책임자님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본 시설에서의 사고 경위를 살펴보면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반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여럿 보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해당 시설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제품 상자가 선원에게 움직임을 막는 사고가 수차례 발생했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해당 시설에 투입되었던 운전원들이 제대로 된 정식 교육을 받지도 않은 채로 현장에 투입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조사실 내부에 구비되어 있어야 할 방사선 고정 감시기가 제거된 상태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동시에 안전개통을 비롯한 시설 전반의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경영 책임자님, 안전에 대한 예산은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선에 의한 중대재해가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나타난 사례 역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249명의 시민 픽폭 피해자를 낳은 브라질 고이아니아 사고입니다. 혹시 우리 경영 책임자님들께서도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본 사고는 민간 소유의 방사선 치료연구소가 새로운 사옥으로 이사가면서 세슘 137이 들어있는 치료 장비를 945개에 방치하고 떠나면서 시작됐는데요. 1987년 인근의 주민들이 945개 방치된 이 장비를 훔쳤고 그 안에 들어있던 세슘 137 선원이 밖으로 유출되면서 249명의 시민들이 내외부 픽폭을 받게 된 사고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중 4명의 피해자들은 급성 방사선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원자력 관계사업자님, 경영 책임자님, 이와 같이 우리 방사선 이용 분야에서도 중대재해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두 사례처럼 부실한 안전보건관리 체계와 의식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산업 현장의 종사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도 방사선에 의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 주세요. 우리 원자력 관계사업자 및 경영 책임자님들이 조금 더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관심을 갖고 또 이를 구축하며 관리한다면 방사선 이용 현장에서 안전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통해 방사선 이용 현장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킵시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예림이었습니다.